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3D라는 메뉴가 있죠. 자, 우선 파일 뉴 하시고요. 새 화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4 사이즈의 새 화면이고요. 자, 크리에이트 눌러서 흰색 배경화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어두운 색상의 색상을 하나 전경색으로 선택한 후 배경에 Alt 딜릿 눌러서 배경으로 채워주세요.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경색으로 선택한 색상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조금 더 어두운 색상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상단에 올려질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꼭 푸른 계열이 아니더라도 뭐 초록색이나 붉은색이나 여러분들이 어두운 색상의 배경을 좀 사용해 주세요. 자, 간단하게는 우리가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이 우선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영문 메뉴 3D로 가서 New Mesh from Layer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콘 형태도 있고요. 큐브를 감싸고 있는 형태, 큐브 형태, 실린더 형태, 뭐 도넛, 햇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 이 중에서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은 이 부분, 네, 쉐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런 옵션이 뜨면서 3D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No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Yes 해주시면 이렇게 3D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단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에센셜 우리가 계속 사용하던 부분이었고요. 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인터페이스를 저장해 놓았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래픽이나 웹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션이나 페인팅, 포토그래피를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지만 모션과 3D 부분은 인터페이스가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원을 채색을 좀 해볼게요. 채색을 하는 방법은요. 자, 도구 상자에서 쭉 내려오시면 3D 머티리얼 드롭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요. 그라디언트 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라디언트 툴이 없죠? 프레임 툴도 없고 3D 인터페이스에서는 도구 상자도 조금 변형이 좀 있어요. 자, 3D 머티리얼 드롭 툴이라는 페인트 통처럼 생긴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의 옵션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질감의 이런 재료 소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좀 키워볼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유리구슬 재질이라든지 금속 재질이라든지 뭐 황금색처럼 보이는 재질, 여러 가지 재질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설정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조금 다른 컬러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소재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진 형태에 자, 저는 이 형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있는 건데요. 펀 텍스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펀 텍스처, 붉은색의 펀 텍스처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D 머티리얼 드롭 툴은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이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3D 형태에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브젝트가 여러분들이 만든 질감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형태의 질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전부 구가 좀 막혀 있는 형태지만 여기 이것만 다른 것들 파란색 이렇게 선택을 해도 보아도 당구공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 형태만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근데 저 재질에 맞게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스 창으로 가셔서요. 디퓨즈의 컬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홍색으로 바꾸거나 초록색으로 바꾸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하늘색으로 바꾸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만으로 금방 이렇게 색상이 바로 바뀌게 됩니다. 자, OK를 누르면 어때요? 빨간색에서 지금 다른 색상으로 색상이 변경되었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색상,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들의 색상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스페큘라나 일루미네이션 등을 조절을 해도 별로 색상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반짝이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래쪽에 뭐 리플렉션 부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옵션들은 역시나 모든 옵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옵션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옵션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라든지 이미지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리플렉션 이렇게 조절을 해 보시면 안쪽에 이런 부분들이 더 진하게 보이고 더 밝게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3D 형태를 만들고 또 거기에 어떤 재질감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내가 매핑 소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코카콜라 형태의 패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하나 복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복제를 하는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이미지 가셔서 듀플리케이트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듀플리케이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똑같이 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명이 콜라이기 때문에 콜라 카피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이 듀플리케이트 머지 레이어 온리라고 이 부분을 체킹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몇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든 레이어가 하나의 JPG 파일처럼 백그라운드에 다 합쳐져서 보여지는 영역들이 하나의 레이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레이어 1번과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별도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의 체킹을 없애주고요. 콜라 카피 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직접 지으셔도 돼요. OK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지금 화면의 변화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뭐지 할 텐데요. 콜라 카피라는 파일이 새로 생겨 있고요. 또 우리가 이미 열어놓았던 콜라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두 개는 하나는 캔의 형태로 만들어 볼 거고요. 하나는 박스의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콜라 캔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레이어 1번 소스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영문 메뉴 3D로 가실 거예요. 그리고 New Mesh from Layer로 가셔가지고요. 메쉬 프리셋 중에서 소다라는 형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쏟아라는 형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가 이렇게 삥삥삥 돌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머티리얼 이 드롭 툴을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이 화면이 나타나기 전에 3D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먼저 나타나요. 자, 어쨌든 지금 3D 화면이었기 때문에 3D로 이렇게 탁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소재를 바꿔주는 3D 머티리얼 드롭 툴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D 머티리얼 드롭 툴에 대한 옵션 창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3D 화면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이동 툴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화면 안을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콜라 캔을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 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콜라를 어느 방향에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뭐 디폴트로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방향으로 돌려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조명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밝은 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화면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는데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회전을 잘 해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3D 화면 이런 배경들을 다 없애고 콜라만 딱 남겨놓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3D 매핑이 끝났으니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3D 형태의 매핑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자리에 아까 3D에 그리드가 이렇게 막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큐브 형태가 나와 있죠. 이 큐브 형태로 여러분들이 3D 화면을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소다 형태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배경 이미지를 큐브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콜라 이미지에서 콜라 카피 이미지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레이어 1번 선택해 주셔야 돼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시면 레이어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지만 매핑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어 1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3D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New Mesh from Layer 들어가셔서요. Mesh 프리셋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큐브 랩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각형처럼 보여지는 거지 사각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보시면 입체적으로 사각형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코카콜라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손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사각형의 패턴을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있는 파일 뉴 선택을 해주시고요. A4 사이즈를 하나 크리에이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패턴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우리 패턴 만드는 거 해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패턴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저는 색상 스와치를 좀 찾아볼게요. 자,
지금 3D 화면에서 작업을 하니까 평소와 익숙하지 않고 또 지금 컬러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상단에 있는 윈도우로 가셔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에센셜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았던 여러분들만의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여러분들만의 인터페이스로 마이 하고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그라디언트 툴도 나타나고요. 페인트 버킷 툴 나타나게 되죠. 아까 3D 화면에서는 그라디언트나 페인트 버킷 툴은 나타나지 않고 3D 머티리얼 드롭 툴만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툴들이 훨씬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할 때는 여러분들만의 화면으로 돌아와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늘색 계열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늘색 계열의 색상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조금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자, 조금 밝은 색상으로 하늘색의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요. Alt Delete 눌러서 색상을 변경을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줘야 될 것은, 패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저는 선택 영역 툴에 엘립티컬 마키 툴 선택을 할 거예요. 원형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페더 값을 0으로 줄 거예요. 자, 페더 값이 0인 상태에서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패턴이 너무 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아주 작게 한 20 정도 되는 가로 세로 20 정도 되는 원을 하나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짙은 색으로 Alt Delete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 안쪽이 채워지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패턴으로 지정할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확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 선택 툴로 패턴 영역을 만들어 줄 텐데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할 때 꽉 차게 만들면 이 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드래그를 해줄 거예요. 이때 왼쪽에 있는 여백과 위쪽에 있는 여백이 크기가 같도록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번져나가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각 1픽셀 정도씩 이렇게 떨어지도록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정사각형의 형태로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거예요. 상단에 있는 영문 메뉴 에딧 가서요. 쭉 내려와서 Define 패턴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Define 패턴 이렇게 눌렀더니 이전에 우리가 수업하면서 패턴 등록한 부분이 있어서요. 패턴 3번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 안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패턴으로 만들어 줄 텐데요. Ctrl A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패턴 도장 툴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패턴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도 패턴이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필 메뉴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에딧 가셔서 필 선택을 할 거예요. 필 선택을 해주시고 방금 우리가 등록했던 패턴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패턴이라고 해야지만 여기 커스텀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레이어 1번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3D 메뉴로 갈 거고요. 그리고 New Mesh from Layer 가셔서
메쉬 프리셋, 큐브 랩 할 거예요. 그래서 큐브를 사각형의 형태를 지금 레이어 1번에 있는 패턴의 형태로 꽉 싸겠다. 자, 3D 화면으로 가겠습니까? 예 누르면 되죠? 자, 예 눌러주면 이렇게 모래시계가 돌면서 3D 형태의 패턴이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패턴이 이렇게 입력돼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조금 길죠? 길쭉길쭉하게 정원의 상태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패턴 자체가 옆으로 긴 화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화면의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큐브를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조금 저는 색상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이런 큐브가 아니라 색상이 좀 바뀌어 있는 큐브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 또는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패턴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다른 패턴들을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에, 자, 레이어 패널로 오셔가지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큐브, 머티리얼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굉장히 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을 안 보이게 하면 패턴이 사라지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줄 겁니다. 자, 눈 부분을 다시 보이게 하고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줄 거예요. 자,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패턴의 이미지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열려 있는 화면은 PSB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1번을 우리가 좀 변경을 해줄 텐데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상단에 있는 에딧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필 들어갈 거죠. 자, 사실은 패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었으면 좋았었겠지만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요. 이전에 있던 패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화면 안에 있는 다른 패턴들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내추럴 패턴, 어펜드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패턴 형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았던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화면 안에서 그대로 새로 만드셔도 돼요. 자, 이제 저는 분홍색의 커스텀 패턴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컨텐츠가 패턴인 상태로 오파시티는 100%,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종이 질감의 패턴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컨트롤 키와 S를 눌러서 세이브를 해줄 거예요. 저장을 한 거예요. 컨트롤 키와 S, ABCD 할 때 쭉 뒤에 가서 STY, XYZ 할 때 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창을 닫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방금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이 패턴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패턴을 사각형 큐브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콜라 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원의 형태를 가지고 3D 머티리얼 드롭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원 구의 색상이나 형태나 질감을 바꿔볼 수도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미난 3D 효과를 포토샵에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3D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교한 작업들은 3D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3D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3D 화면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3D 입체 문자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를 가지고 문자 또한 3D 입체로 만들 수 있는데 문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형태를 이렇게 3D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3D 옵션에 있는 이 형태들만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텍스트를 입체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3D로 입체 만드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